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중간고사 대체과제를 치른 게 이제 1차 시, 7주차 2차 시가 될 거고, 1차 시가 될 거고요. 이제 이 강의는 이제 2차, 7주차 2차 시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간고사 대체과제 범위가 2장까지였었는데, 자, 그러면은 그 7주차 2차 시 강의는 3장부터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을 보시게 되면은 페이지 10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도형과 벡터가 나와 있거든요. 일단 도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쭉 기하적인 부분이라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뭐 삼각형, 사각형, 뭐 그게 이제 평면 도형이고 입체 도형이고 이제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그 도형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익히 잘 배워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몇몇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벡터라는 개념은 좀 생소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이과 계열에서 공부를 조금 어 충실히 해온 학생이라면 이 벡터까지도 여러분들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이 기초 수학 및 연습에서 다루고 있는 벡터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그런 류의 벡터를 다루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연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벡터를 다루게 될 거라서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도록 책에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무리 없이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제 104페이지부터 보게 될 텐데 자 104페이지에서부터 105페이지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이제 106페이지 107페이지 그 다음 108페이지까지는 이제 도형의 기본적인 뭐 위치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도형의 기본적인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좀 다루려고 하니까 또 시간이 또 많이 뺏길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맡기는 걸로 하고 그래서 104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설명할 부분은 109페이지 그 수직과 정사형부터 제가 좀 소개를 할까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와 같이 할 부분은 109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109페이지를 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 정사형 같은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그 기하 벡터에서 그 나오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여기도 좀 다뤄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좀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일단은 쭉 읽어 보시게 되면 일단 수직이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 조금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보게 되면 그 가로 1번 보이시죠? 그 가로 1번 보게 되면 직선 L과 M이 만나는 경우 두 직선이 결정하는 평면 위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우리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직선 두 개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제 이게 예각이고
요게 예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0도보다 작은 각도. 그런데 요게 이제 둔각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일단 여기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두 직선이 만났을 경우에 생기는 각이 예각 하나가 생기고 둔각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 책에서는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게 그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다라고 지금 약속을 해놨어요. 아시겠죠? 그 부분 좀 여러분들 조금 참고를 하셔서 책을 읽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그 꼬인 위치에 있는 그 직선일 경우에 그 직선 두 개가 이루는 각이 뭐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 3.10에서 그 오른쪽 그림에 나오는 그 그림을 좀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꼬인 위치에 있는 경우는 어떤 한 직선을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그 M과 만나게 됐을 때에 그 이루어지는 각이 있죠. 그 각을 우리는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다라고 정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꼬인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한 직선을 평행이동 시켜서 만나게 됐을 경우에 그때 이제 생기는 예각의 크기를 우리는 이루는 각이라고 정한다. 라고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뭐 예제 3.1.5도 여러분들 그 그림 3.12를 보시게 되면 참 여러분들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고, 대신 여러분들 이거 꼼꼼하게 좀 찾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 정리 3.1.2도 평면 파이에 속하는 두 직선 MN이 꼭 한 점에서 만날 때 직선 L이 M과 수직이고 N과 수직이면 이제 직선 L은 그 평면 파이에 수직한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직선 L이 파이에 속하는 두 직선과 꼭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경우에 아니다. 그러니까 L이 만약에 그 평면 파이에 속하는 두 직선이랑 두 개 다 수직으로 만나게 되면 그 두 직선이 형성하는 그 공간 자체가 형성하는 부분이 그 평면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평면이랑도 수직으로 된다 이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건 나중에 뭐 선형대수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어쨌든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평면상에 두 직선 MN이 있는데 그 어떤 L을 하나 가져왔을 때 그 L이 M이랑도 수직이고 N이랑도 수직이라면 M과 N이 그 평면 안에 속해 있는 직선이다 보니까 그 L은 뭐다? 직선 L은 그 평면 파이와도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게 정리 3.1.2고요. 그 다음에 뭐 삼수선의 정리 이거는 111페이지의 그림 3.13을 보시면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 괄호 1번부터 순차적으로 읽어 나가시면은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삼수선의 정리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한번 굳이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정리 3.1.3입니다. 예,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Q에서 파이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고 그 H를 지나지 않는 파이에 속하는
한 직선 L과 그 L의 한 점 P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조건이 1번이 뭐냐면은 HP가 만약에 L과 수직이라면 QP는 L과 수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일단 1번의 전제를 그림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파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파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면 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어떤 Q에서 파이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러면 Q라는 건 일단은 전제하가 파이 위에 있지 않는 한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이에 내린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을 H라고 할게요. H라고 했을 때, 자, 그 H를 지나지 않는 파이에 속하는 한직선 L. 그러니까 파이에 속하긴 속하는데 H를 지나지 않는 한직선이라 했으니까 그 한직선을 이렇게 L로 하나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 L의 한 점 P, L의 한 점을 이렇게 P로 가져올게요. 그랬을 때 다음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이제 그 111페이지로 넘어와서 HP와 L이 수직이래요. 자, HP와 L이 수직이래요. 그러니까 HP면 요거죠. 요거와 이 직선 L이 수직이라면 QP와 L도 수직, QP와 L도 수직이다. QP와 L도 수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요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지금 요 1번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현한 게 2번 조건을 할게요. 그래서 뭐냐면 QP가 L과 수직이면 이거는 반대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QP든 HP든 어느 하나가 수직이면 그럼 이거는 그냥 파란색으로 안 할게요. 굳이 이거 뭐 I랑 뭐 이게 그 조건 두 개를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냐면 그 111번에 그 두 개 가로 두 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HP든 QP든 어느 한쪽이 수직이라면 나머지 한쪽도 수직이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하나만 그 보게 되면 일단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뭐냐면 HP가 일단 수직이라고 했거든요. HP가 일단 수직이라고 했으면 HP가 수직이라고 했으면 일단은 요거 자체도 수직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삼각형 PQH 보이시나요? 삼각형 PQH. 이 삼각형 PQH가 이게 평면이잖아요, 평면. 삼각형 평면이잖아요. 이 평면 자체가 뭐냐면 L과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평면 PQH 안에 있는 모든 선분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직선이 모든 직선이 뭐와 수직이다? L과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QP도 수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 밑에 두 번째 거는 여러분들 반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파이를 역시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파이를 이렇게 그려놓고, 자, 파이에 속하는 한 직선 L과 그 다음에 그 QP와 L과 수직인 관계를 만족하는 L의 점을 P라고 할게요. 그러면 P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QP와 그 L이 수직으로 만족하는 L의 점을 P라 하면 HP와 수직으로 되는 것과 이건 뭔 말이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P를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직선 L 위에 한 점이라고 했으니까. HP와 L이 수직이고 이것과 QH와 HP가 수직인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파이의 점 H. 그럼 파이, 여기가 파이니까, 평면 파이니까 이 파이의 점 H라 했으니까 H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은 여기를 H라 잡아볼게요. 요 H는 Q에서 파이에 내린 수선의 발이다 라고 했죠. 그럼 일단은 요 마지막 부분을 좀 읽어보게 되면 Q에서 파이에 내린 수선의 발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Q는 역시 뭡니까? 파이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 되겠죠.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Q를 이런 식으로 파이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을 가져올 수 있고, 자, 뭐냐니까 아직 수선의 발이다 이게 결론이니까 이렇게 바로 이렇게 위에 있는 1번처럼 바로 이렇게 내릴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자, QP와 L이 수직으로 만나는 걸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점을 P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는 QP와 L이 수직이니까 요렇게 일단 수직이 된다는 걸 만족시켜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자, HP와 L이 수직이고 QH와 HP를 수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파이 위의 점 H는 Q에서는 수선의 발이 된다 이 말이 되는 건데, 자, 뭐냐니까 자, 일단은 자, 지금 문제에서 준 거는 QP가 직선 L과 수직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가정이 뭐냐면 HP가 일단 L과 수직이 돼야 돼요. HP가 일단 수직이 돼야 돼요. L과.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뭐냐면 우리가 QP가 요렇게 L과 수직이고 HP도 요런 식으로 L과 수직이니까 우리는 요런 식으로 PQH라는 삼각형을 하나 형성해 줄 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 아직 QH가 그러니까 H가 수선의 발이다라는 얘기는 뭐네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지금 L과 수직으로 만나게 되는 그 두 선분 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하나 형성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삼각형 전체가 일단 삼각형에 있는 모든 또 선분 자체가 역시 직선 L과 수직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결국 뭐다? QH와 PH가 수직이 된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삼각형, 자, 삼각형 PQH를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삼각형 PQH에 속한 선분들은 직선 L과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건 결국 뭐예요? QH와
HP가 수직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맞죠? 그죠? 응.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뭐다? 이 Q가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적을게요. 여기서 근데 HP와 직선 L이 속한 평면이 파이이므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H는 Q에서 파이에 내린 수선의 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 3.1.3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단 그 가로 1번과 가로 2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말의 그 첫 부분 있죠. 그 첫 부분을 여러분들 그림으로 좀 잘 표현을 해 보신 다음에 그래서 그 수직 관계를 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가지고 그래서 문제에서 그 결론이 뭔지 이 정리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결론이 뭔지를 잘 매칭시켜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림 3.14를 한번 보게 되면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뭐냐면 그 평면과 평면이 만났을 때 이루는 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단은 그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베타고 그 다음에 연한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게 지금 알파인데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이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구해지느냐 라는 건데 그 진한 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평면이 파이거든요. 그래서 그 파이가 뭐냐면 베타랑도 수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알파랑도 수직으로 만나는 평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두 평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평면을 이렇게 딱 가운데 딱 끼워 넣었을 때에 그 생기는 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각을 우리는 그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라고 정한다는 거거든요. 예, 이걸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건 입체라 가지고 제가 오히려 그림을 그려드리게 되면 여러분 더 헷갈리실 것 같아 가지고 뭐 사실 제가 또 그림 잘 못 그리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공부하시려면 이 그림 3.14를 좀 유심히 봐가지고 보는 게 좀 더 공부하시는데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이런 식으로 말로만 해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 3.1.4 같은 경우는 한 평면 알파의 수직인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는 알파와 수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그거죠. 평면 그러니까 알파와 L이 수직이에요. 알파와 L이 수직이에요. 이게 정리 3. 정리 3.1.4도 조금 요약을 해드리자면 평면 알파와 L이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리스 문자로 이제 평면을 많이 쓰거든요. 뭐 알파, 베타, 파이 뭐 이런 식으로 쓰니까 뭐 이게 평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알파가 평면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L을 이제 주로 우리가 그 선을 나타내는 기호로 많이 쓰니까 이게 직선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알파와 L이 수직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뭐냐면
요 L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베타는 L을 포함하는 평면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알파와 베타도 수직이 된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정리 3.1.4는.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건 머릿속을 좀 그림을 좀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넘기셔서 112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중간에 정사형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이 정사형이라는 건 뭐냐면 그림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그림자를 말하는 건데, 자, 여기서 좀 여러분들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래가지고 112페이지에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하나 가로 1번부터 2번, 3번까지 쭉 보게 되면, 자, 1번 같은 경우는 직선 L이 평면 파이와 평행할 때는 당연히 L과 파이는 이루는 각이 0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1번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겠죠. 뭐 직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평면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거 두 개가 이제 평행한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평행한 관계가 되면은 이루는 각이 0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형태가 되겠어요? 2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림 자체를 구상해 보게 되면 파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이루는 각이 90도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3번입니다. 3번은 여러분들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든 별표 표시를 하든 3번이 정말 중요한 건데, 이제 수직이 아닐 때 이루는 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만나긴 만나는데, 예. 그래서 3번을 좀 여러분들 좀 잘 표시를 해두시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봤을 경우에 요런 식으로 직선 L이 이렇게 있고 평면 파이가 요런 식으로 주어졌을 경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그림자와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그림자를 우리가 쭉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이에 내려진 그 그림자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그림자의 길이랑 같아지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요 각을 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나오는 정리가 이제 정리 3.1.5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일단 3번은 여러분들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중요한 말이니까. 그래서 자, 정리 3.1.5를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정사형이라고 했을 경우, 그러니까 A-B- 선분이 정사형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 각을 우리 세타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건데 뭐냐면, 자, 일단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직선이 아니라 선분이죠. 선분 AB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 3번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이 위로 평면 위로의 그 정사형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정사형을 우리는 A-B-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A-B-를 다시 평행이동 시켜서 생각해보게 되면 요게 이제 A-B-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A와 B를 지난 직선이 파이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그 각을 이걸로 우리가 정의하기로 했으니까 얘를 우리가 세타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 선분 AB하고 A-B-하고 어떤 관계를 이루게 되냐면 직각삼각형을 이루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AB와 A-B-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코사인으로 우리가 읽어줄 수 있다는 거죠. 코사인은 결국엔 뭐다? 선분 AB 분의 선분 A-B'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A-B 그러니까 정사형의 길이죠. 정사형의 길이는 원래 선분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요런 형태. 아시겠죠? 요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사형을 구하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요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114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런 넓이에 대한 것도 결국에는 뭐를 곱한다? 코사인 세타를 곱한다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리 3.1.6도 이렇게 묶어서 좀 처리를 해주세요. 정리 3.1.5하고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3.1.6까지 좀 소개를 해드렸고, 자, 그러면은 그 114페이지 예제 3.1.7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역시 제가 패드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 미끌려가지고 그림을 잘 못 그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그 그림 3.20을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최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정육면체라고 했네요. 정육면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정육면체를 그렸고, 자, A, B, C, D. 그다음에 E, F, G, H예요. 네. 이랬을 때 빗변 AEG와 밑면이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일단은 AEG가 뭔지부터 좀 표현을 해보게 되면 AEG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바로 요 부분, 이 삼각형 보이시죠? 요 삼각형의 그 밑면이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삼각형 AEG와 삼각형 AEG의 정사형이 되는 부분이 이 어떤 부분이 되는지를 좀 여러분들 구상을 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게 자, 이렇게 있죠.
자, 요 부분 보이세요? 예. 삼각형 EGH.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위에서 이렇게 햇볕을 쬐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 삼각형 AEG의 그림자가 여기 밑면에 어떻게 생기겠어요? 바로 삼각형 EGH처럼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결국 뭐다? AEG의 평면 EFGH 위로의 정사형은 바로 뭐가 된다? 요 빨간색 삼각형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사형 구하는 그 공식들이 있죠. 코사인 세타 곱해주는 거. 그 공식들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자, 정육면체의 길이가 지금 문제에서 안 주어졌기 때문에 이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일단은 삼각형 AEG의 넓이부터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이 삼각형 AEG는 일단 정삼각형인 거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정사각형의 대각선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다 보니까 그 대각선의 길이가 다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정육면체니까. 예. 그럼 그렇게 일단 이해할 수 있고, 한 변의 길이가, 그러니까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대각선,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그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A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길이 자체가 루트 2A가 되는 겁니다. 1대1대 루트 2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 삼각형 AEG의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A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한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4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의 제곱하면 되겠죠? 루트 2의 A의 제곱. 됐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 보게 되면 2분의 루트 3 A 제곱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밑에 빨간색, 이거는 이따 파란색으로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삼각형 EGH. 자, 이거는 이제 빨간색이죠. 네. 자, 이거는 우리가 넓이를 어떻게 구해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바로 EHG가 밑변과 높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A. 그러니까 2분의 1 A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정리 3.1.6을 이용하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 값 바로 구해줄 수 있겠네요. 맞죠? 응. 그래서 뭐다? 결국에는 식이 이렇게 되겠죠. 삼각형 EGH는 삼각형 AEG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이고, EGH가 2분의 1A 제곱이고 AEG가 2분의 루트 3A 제곱이고 코사인 세타니까 A 제곱 날라가고 2 날라가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코사인 세타 값이 루트 3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자 114페이지까지 일단 지도 나갔고, 그 다음에 자 115페이지부터는 이제 평면 좌표와 공간 좌표가 나오거든요. 일단 평면 좌표는 여러분들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안 할게요. 근데 뭐냐면 이제 공간좌표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 공간좌표라는 것은 결국엔 축 하나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Z축이라는 게 하나 더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공간좌표는 결국 Z축이 하나 더 늘어난 게 Z좌표가 늘어난 거겠죠. Z축이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그런 좌표를 공간좌표로 하고, 그런 좌표들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뭐냐면 좌표 공간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좌표에서는 우리가 주로 입체를 주로 많이 다루게 되겠죠. 그래서 116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 3.24를 확인을 하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 이것도 그럼 축이 3개니까 평면도 이제 3개로 나뉘겠죠. 일단 X랑 Y로 이루어져 있는 평면, 그게 XY 평면. 그 다음에 Y랑 Z로 이루어져 있는 평면은 YZ 평면. 그 다음에 X랑 Z로 이루어진 있는 평면은 이제 ZX 평면. 이런 식으로 역시 그 그림 3.2.4를 보시게 되면은 그 색깔로 구분을 해놨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금 공간좌표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에는 이 공간좌표는 Z축이 하나 더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 평면좌표에서 확장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공간좌표는 3차원이죠. 근데 평면좌표는 2차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원에서 축 하나가 더 늘어나서 3차원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평면좌표에서 배우는 공식들이 전부 다 Z축 하나로 다 확장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씩 보면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117페이지에 그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굳이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자면, 자, 뭐 여기 평면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요 점하고 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 점 자체를 x1, y1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얘는 x1, y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x2, 그 다음에 여기를 y2라고 하게 되면 이 점 자체가 x2, y2가 되겠죠. 그죠? 그럼 결국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요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줘 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요 값을 만약에 D라고 한다면 이 D는 D의 제곱이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요거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x2 x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자체는 뭡니까? y2 y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 보게 되면 x2 x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2 y1의 제곱, 이렇게 가지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d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될 텐데 거리니까 양수밖에 안 돼서 이런 식으로 x2 x1의 제곱 플러스 y2 y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x 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웠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 넘기시면 그 공간좌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예. 공간좌표에서도 그 그림 3.18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그 118페이지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그림 3.28 있죠. 예. 그거를 보면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듯이 결국엔 축이 하나 더 늘어난 거니까 결국엔 이 좌표도 하나 더 늘어나서 그 공간좌표, 그러니까 좌표 공간상에 있는 두 점을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도 우리가 결국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축 하나를 더 늘려서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뭐 굳이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 좌표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x축, 요게 y축, 요게 z축이라고 했을 때, 자, 일단은 요렇게 요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일단 예. 요게 사실은 원점이긴 하지만 편의상 x1, y1이라고 할게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거리 자체가 뭡니까? 이게 자체가 결국 루트의 자 루트의 요점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처음부터 이거 좀 깔끔하게 좀 해드릴게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임의의 공간상에 있는 한 점을 이렇게 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상 얘를 우리가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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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1 z1이라 하고 얘를 x2 y2 z2 이런 식으로 둘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이 d잖아요. 그죠? 요 d의 값인데 우리가 이 d의 값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직육면체를 하나 가져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일단 수직이 되는 거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점, 이 점 표현한 P라고 할게요. 이 P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니까. 예. 그럼 이 점의 좌표는 결국 뭐가 되냐면 x2, y2, 0이 되는 겁니다. xy 평면상에 있는 점이다 보니까 z 좌표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뭡니까? 이거의 길이 구해줄 수 있죠. 요 길이 뭐가 되겠어요? 요 길이. 요 길이는 결국에 뭐가 되냐면 루트에 x2 마이너스 x1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 제곱, 요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요 길이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 길이 자체가 뭐가 되냐면 z2 마이너스 z1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다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 직각삼각형에서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요
뒤에 제곱을 표현해 보게 되면 요 식의 제곱 더하기 요 식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식을 쭉 적어보게 되면 d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마이너스 y1의 제곱 그 다음에 z2 마이너스 z1의 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d의 값은 역시 마찬가지로 루트를 씌운 값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고, 그러면 밑에 있는 예제를 역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3.1.8을 보시게 되면 두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XY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이때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일단 먼저 XY 평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문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여기 이제 XY 평면입니다. 근데 일단은 자, A, B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A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0,0,2 여기 있고, 그다음 B가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뭐 어디 있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B가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1,2,3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P가 뭐냐면 여기 어디 XY 평면 위에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딘가. 네. 근데 어딘가 있을 때 거기서 우리가 AP와 BP를 더했을 때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거든요. 그럼 일단 최소값을 갖게 하기 위해서 P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여러분들 좀 파악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느냐면 어차피 P는 이 XY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냐면 최소값이 됐을 때 그 과연 그 P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AP와 뭐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P가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보게 되면 요렇게 우리가 AP, BP 더한 값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P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AP 더하기 BP는 요런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에 최소값을 찾아주게 되려면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자, 요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P를 지금 임의로 아무데나 둘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A랑 B 두 개 점 중 아무거나 하나를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다음에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편의상 요 A라는 점을 대칭 이동 시킬게요. 여기. 그럼 A-라는 대칭점이 있는데 이 대칭점은 뭐냐면 지금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켰기 때문에 뭐의 좌표가 바뀌겠어요? 부호가. 뭐의 좌표의 부호가 바뀌겠어요? Z좌표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걸 여러분들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0,0,-2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자, 당연히 이 XY 평면에 있는 모든 게 XY에 있는 어떤 점을 P로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P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P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무조건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왜 그렇죠?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으니까 무조건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대칭 이동을 시킨 거니까. 아시겠죠?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 아 참. 자, 여기 어떤 P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럼 AP 더하기 BP는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AP 더하기 BP는 이렇게 PB죠. BP, BP. 예. BP랑 같아지는 건 결국 A 다시 P. 그러니까 A의 대칭점에서 P를 이룬 선분하고 BP 길이를 더한 거랑 같아지게 되겠죠. 왜냐면 AP랑 A 다시 P랑 길이가 같으니까. 됐죠?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요렇게 두고 나서 보자라는 거죠. 그럼 다시 자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자 그림이 지워져가지고 조금 이상하긴 한데 자 그러면은 자 다시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값이 최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요 값이 최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에서 봤을 때 P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바로 이 A 다시와 B라는 점을 일직선으로 그었을 때가 바로 AP 더하기 BP가 최소가 됐을 때라는 겁니다. 그때 이 XY 평면과 만나게 되는 요점이 바로 P가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결국 AP 더하기 BP의 최소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뭘 구하라는 거겠어요? 요거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공식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1-0의 제곱 2-0의 제곱 그 다음에 3-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1 플러스 4 플러스 5의 제곱이니까 2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루트 30이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간 벌써 이렇게 흘렀네. 어쨌든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다음 강의는 이제 벡터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